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변명인데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변호사 선임하면 벌금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정신부터 차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벌금이 얼마 나와도 좋으니 제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스탠스를 취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이슈가 거의 매일같이 뉴스 일면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에까지 큰 피해를 주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슈가 된 벤츠형 음주운전 사건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라고 나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기준이 정확하게 뭐예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법에 규정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수치는 0.03부터 처벌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중한 카테고리는 0.2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처벌은 0.03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운전 면허와 관련돼서는 정지와 취소가 있는데 0.08을 기준으로 0.08 미만은 정지, 0.08부터 그 이상은 취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0.08 미만이라 하더라도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 정확하게 맥주나 소주 기준으로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이제 0.03은 정말 한 방울도 마시면 안 되는 걸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수치라는 게 이게 0.03이라고는 하지만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몸무게, 체격, 그날 먹은 음식, 그날 컨디션, 평소 복용하고 있는 약,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느 날은 더 높게, 어느 날은 좀 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술을 한 방울이라도 먹었다면 절대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를 내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경우에도 그냥 처벌을 받나요? 그럼요. 그게 도로교통법에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몇이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이 되고, 사고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사고 없는 단순 음주만으로도 구속되는 징역형, 즉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윤창호법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윤창호법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처벌 규정이 더 무겁게 바뀌었기 때문에 처벌도 더 높게 나온 경우가 많고, 다만 윤창호법은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있어서 지금은 다시 또 법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건데, 법 규정은 항상 처벌 범위가 있습니다. 윤창호법이 생기면 1년부터 5년이 예를 들면 2년부터 6년 이런 식으로 바뀐 거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처벌은 양극단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중간 범위 어딘가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윤창호법이 위헌됐다고 해서 이제는 처벌이 마냥 가벼워진다던가 징역받을 게 당연히 벌금 받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1m만 운전했을 수도 있잖아요. 1m밖에 운전 안 했다, 이런 게 이제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변명인데요. 이런 다양한 변명을 하시는데, 물론 각자의 사연은 너무 중요하고 이 사연을 어떻게 부각시켜서 사건 처리자를 설득시키냐는 문제는 물론 있지만, 모두 변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사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안 받는다거나 면허 취소될 게 정지가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만약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우선 일반 사건과 절차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은 경찰 조사 받고, 그 다음에 사건이 당연히 검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은 뭐 기소유예처럼 이렇게 봐주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 그러면 재판으로 당연히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사고가 있는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고, 술을 마신 분이 기억을 잘 못하면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경찰이 블랙박스나 CCTV를 확인하고 하다 보면 수사 과정이 좀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변호사 선임하면 벌금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정신부터 차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은 요즘 구속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지금 벌금 액수를 걱정한다는 거는 사실은 지금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벌금이 얼마 나와도 좋으니 제발 벌금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스탠스를 취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벌금 액수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지, 면허를 살리는 거를 먼저 고민하는 게 맞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하고, 일단 면허보다는 형사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그야말로 자기 잘못 하나 없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을 충분히 받으셔야 되고요. 보험회사를 통해서 받는 보상이 있고, 이거와 별개로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통해서 보상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상에는 치료비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정신적 피해, 즉 위자료,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가해자들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하는 것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해자들이 보통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는데 피해자에게 합의하자고 전화하는 가해자들은 피해자한테 말은 안 하지만 이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경우에도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변호사와 상담만큼은 하고 합의 절차에 임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피해자분들은 섣불리 합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합의를 할 당시에 파악한 피해가 내 피해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턱대고 함부로 합의를 했다가는 이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 합의할지는 당연히 선택이고, 피해본 거 이상의 피해 보상을 요구해서도 안 되지만 최소한 합의를 할 당시에는 내가 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만큼은 정확히 파악을 하고 합의에 임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은 사망이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돼서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도움을 받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처벌이 감경되기보다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걸로 보여서 괘씸죄에 걸려서 더 처벌이 중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변명 중에 또 하나가 술뿐만 아니라 우울증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이 뭐 더 크게 났다, 이런 식의 변명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정말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런 약을 먹는다면 운전자로서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운전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 변명입니다. 음주운전의 피해자는 나 또는 나의 가족,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변호사의 조언을 이미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선임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 정도는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